안전하게 위기 탈출 치트키! 1999년 3월 24일 프랑스와 이탈리아를 잇는 몽블랑 터널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길 자체는 터널 전체 길이의 극히 일부에서만 타올랐습니다. 그러나 그날 목숨을 잃은 사람은 39명이었습니다. 그들 중 대부분은 불에 타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연기가 들어오지 않을 것이라 믿고 차 안에 앉아 있다가 유독가스에 질식해 숨진 것이었습니다. 차 밖으로 나왔어야 할 사람들이 차 안이 더 안전하다는 잘못된 판단 하나로 전부 목숨을 잃었습니다. 26년이 지난 지금도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2025년 9월 경기 용인시 영동고속도로 마성터널을 달리던 시외버스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65명이 긴급 대피했고 36명이 중경상을 입었으며 31명이 유독한 연기를 마셔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뉴스 속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라면 누구든 내일 그 터널을 지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방 안전 전문가는 말합니다. 터널 화재는 준비된 사람에게는 충분히 탈출 가능한 재난이라고. 오늘 이 영상 단 한 편을 끝까지 보신 분은 세 가지를 완전히 갖추게 됩니다. 첫째, 터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차 안에 있어야 할지 나와야 할지 어느 방향으로 뛰어야 할지를 즉각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 연기가 사방을 가득 채워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벽면 하나만으로 탈출구를 찾아내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셋째, 고속도로에서 가벼운 접촉사고 직후 차 밖으로 나서는 행동이 왜 치사율 44%짜리 도박인지, 그리고 그 대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정보는 오늘 이후 여러분이 고속도로 터널을 지날 때마다 몸이 기억하는 생존 본능이 될 것입니다. 그 시작은 지금부터입니다. 터널 화재에서 생존자와 희생자를 가르는 골든타임은 단 5분입니다. 소방 안전 전문가가 지금부터 그 5분을 살아남는 방법을 단계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소방 안전 전문가가 가장 먼저 짚는 것은 터널 화재가 무서운 진짜 이유는 불꽃이 아니라 연기라는 점입니다. 터널은 구조상 양쪽 출구를 제외하면 완전히 밀폐된 공간입니다. 화재가 발생하는 순간 불완전 연소에서 생성되는 일산화탄소와 사이안화수소가 포함된 유독가스가 터널 내부를 채우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그 속도입니다. 연기의 확산 속도는 초속 4-5m에 달합니다. 이는 성인이 전력 질주하는 속도인 초속 3에서 4m를 상회하는 수치로 사람이 아무리 빨리 뛰더라도 연기를 앞질러 달아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독성입니다. 사이안화수소는 두세 번만 깊이 들이마셔도 의식을 잃게 만드는 맹독성 기체이며 일산화탄소는 무색무취라 피해를 인지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의학적으로 유독가스 및 연기 흡입 상황에서 산소 공급이 4-5분간 차단되면 뇌에 회복 불가능한 손상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소방 전문가가 반복해서 강조하는 5분의 골든타임입니다. 터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생존자와 희생자를 가르는 기준은 단 5분. 그 안에 어떤 행동을 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첫 번째 생존 원칙은 차량에 대한 미련을 즉시 버리는 것입니다. 소방 안전 전문가는 터널 화재 사고 화장에서 반복적으로 목격되는 치명적인 실수 2가지를 지적합니다. 첫째는 차 안에 머무르는 것이고, 둘째는 대피는 하되 차 키를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차 안에 머무르는 행동은 연기가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는 잘못된 기대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차량 실내는 완전 밀폐 구조가 아니며 에어컨이나 환기 시스템을 통해 유독가스가 빠르게 유입됩니다. 차 안은 절대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반드시 차량을 터널 가장자리, 갓길 또는 비상주차대에 바짝 붙여 세우고 비상등을 켠 뒤 즉시 하차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행동이 있습니다. 차키를 꽂아두고 내리는 것입니다. 스마트키 차량이라면 컵홀더나 대시보드 위에 던져두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화재 진압을 위해 소방차가 터널로 진입할 때 길을 막고 있는 차량들을 소방관들이 직접 운전해서 한쪽으로 밀어내거나 이동시켜 진입로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운전자가 키를 가지고 나가버리면 소방차는 진입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터널 안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의 생존 가능성이 극적으로 낮아집니다. 차 키 하나가 터널 안의 수십 명의 생사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 행동 요령이며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이 공식적으로 지정한 대피 수칙이기도 합니다. 차에서 내리셨다면 다음 과제는 어느 방향으로 뛰어야 하는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판단을 잘못 내리면 연지 방향으로 달려드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소방안전 전문가는 터널 내 환기 구조를 이해하면 대피 방향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국내 대부분의 도로 터널 천장에는 제트팬, jet팬이라 불리는 대형 환기팬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팬은 터널 내 공기를 강제로 한 방향으로 흐르게 만들며 화재 발생 시에는 연기가 특정 방향으로 집중적으로 쏠리도록 유도합니다. 따라서 대피 방향의 원칙은 바람을 등지고 연기가 날아오는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연기가 날리는 방향이 시각적으로 확인된다면 그 반대 방향으로 전력을 다해 뛰시면 됩니다. 그러나 연기가 이미 양쪽으로 퍼져 방향 분간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소방 전문가가 제시하는 기준은 터널 벽면의 대피 유도등 번호입니다. 터널 내부 벽면에는 일정 간격으로 초록색 불빛의 대피 유도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각각 거리 또는 순번 숫자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가 작아지는 방향이 곧 가장 가까운 출구 또는 비상구를 향하는 방향입니다. 시야가 극도로 제한된 연기 속에서도 벽면을 손으로 짚으며 숫자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이동하면 탈출 경로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동하는 내내 젖은 천이나 옷으로 코와 입을 막고 연기가 상층부에 집중되는 특성상 최대한 몸을 낮춰 이동하는 것이 유독 가스 흡입량을 줄이는 핵심입니다. 긴 터널의 경우 출구까지의 거리가 수백 미터에서 수 킬로미터에 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출구 방향으로 달리는 것만이 유일한 탈출법이 아닙니다. 소방안전 전문가는 국내 터널에 설치된 피난 연결 통로의 존재와 위치를 반드시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피난 연결 통로란 화재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화재가 발생하지 않은 반대편 터널로 대피할 수 있도록 두 터널을 연결해 놓은 통로입니다. 보로터널 방제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따르면 내인 피난이 가능한 피난 연결 통로의 설치 간격은 250m 이하로 규정되어 있으며 구급 차량이 통과할 수 있는 차량용 피난 연결 통로는 750m 이하 간격으로 설치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이론적으로 어느 지점에 갇히더라도 최대 250m 이내에 탈출구가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방화문은 두껍고 무거운 방화 철제문으로 만들어져 있으며 힘껏 밀어야 열리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연기로 시야가 전혀 확보되지 않더라도 벽면을 더듬으며 이동하다 보면 초록색 유도등이 부착된 방화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문을 열고 반대편 터널로 넘어가는 순간 화재가 없는 안전한 구역에 진입하게 됩니다. 문을 통과한 후에는 반드시 문을 다시 닫아야 합니다. 방화문이 열려 있으면 연기와 유독가스가 반대편 터널로 유입되어 또 다른 피해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 단계의 행동 요령, 즉 키를 두고 하차하기, 바람을 등지고 대피하기, 피난 연결 통로 활용하기가 터널 화재 골든타임 5분을 최대한 활용하는 완전한 생존 매뉴얼입니다. 터널 밖이라고 해서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고속도로 위에서 가장 많은 운전자가 목숨을 잃는 유형의 사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2차 사고입니다. 소방안전 전문가는 2차 사고야말로 오늘날 고속도로 안전의 가장 치명적인 맹점이라고 단언합니다. 연합뉴스와 한국도로공사의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체 고속도로 교통사고의 치사율은 10.1%입니다. 그런데 1차 사고 이후 도로 위에 정지하거나 서 있다가 뒤따라오는 차량에 다시 치이는 2차 사고의 치사율은 44.3%로 일반 사고 대비 무려 4.4배에 달합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추세입니다. 최근 5년간 전체 고속도로 사고 건수는 줄었지만 2차 사고 건수는 오히려 40%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시속 100km로 달리는 차량의 운동에너지를 감안하면 도로 위에 맨몸으로 서 있는 행위는 사실상 스스로를 극도의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2차 사고가 이토록 치명적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고속으로 달리는 뒤차 운전자는
이미 정지해 있는 차량이나 사람을 인지할 시간적 여유가 거의 없습니다. 특히 야간이나 커브 구간에서는 반응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둘째, 사고 수습에 정신이 팔린 운전자들이 방어 행동 없이 도로 위에 방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입니다. 충돌의 충격과 심리적 당혹감이 맞물리면서 정작 가장 위험한 행동, 즉 도로 위에 서 있는 것을 계속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배운 상식은 이것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사고나 차량 고장이 발생하면 삼각대를 차량 후방 100m 지점에 설치하라는 것. 그러나 소방 안전 전문가는 이 상식이 오늘날의 고속도로 환경에서는 오히려 생명을 위협하는 행동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문제는 삼각대를 설치하러 도로를 걸어가는 행위 그 자체에 있습니다. 낮 시간에도 고속으로 달리는 차량들 사이에서 사람이 걸어 다니는 것은 극도로 위험합니다. 그런데 야간에는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해집니다. 가로등이 없는 고속도로 구간에서 어두운 옷차림의 사람이 손전등이나 스마트폰 불빛 하나에 의존하며 도로를 걸어 다니는 것은 뒤따라오는 차량 운전자가 인지하기 극히 어렵습니다. 실제로 삼각대를 설치하러 나갔다가 2차 사고에 희생된 사례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인식한 결과 국내에서도 관련 법 규정의 해석과 현장 지침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핵심 원칙은 단 하나입니다. 삼각대 설치보다 사람의 대피가 무조건 먼저입니다. 도구를 꺼내 설치하러 걷는 시간보다 가드레일 밖으로 몸을 피하는 것이 생존 확률을 결정적으로 높입니다. 안전장비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지 사람이 안전장비를 설치하다 희생당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입니다. 소방 안전 전문가가 제시하는 고속도로 2차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은 비가 사람, 네 글자로 압축됩니다. 이 네 단어는 각각 비상등, 가드레일, 사람, 신고를 의미하며 사고 발생 이후 반드시 이 순서로 실행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비상등을 즉시 켜고 트렁크를 엽니다. 사고 직후 영순위 행동입니다. 비상등은 뒤따라오는 차량에게 전방 이상 상황을 알리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신호이며 트렁크를 여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 유효합니다. 트렁크가 열려 있으면 반사판 효과와 함께 시각적 이상 신호로 기능합니다. 두 번째, 차량을 갓길로 이동할 수 있다면 즉시 이동시킵니다. 차량이 주행 차선 위에 멈춰 있는 것만으로도 2차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차량 이동이 불가능한 상황이거나 이동을 시도하다 시간이 지체될 우려가 있다면 차량에 대한 미련은 즉시 버리셔야 합니다. 세 번째, 사람이 먼저 가드레일 밖으로 완전히 대피합니다.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행동입니다. 갓길조차 안전하지 않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갓길로 완전히 이동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가드레일 너머의 풀숲이나 경사면, 즉 차량의 주행 동선에서 완전히 벗어난 물리적 공간으로 이동하셔야 합니다. 사고 현장을 살펴보거나 상대 차량 운전자와 대화를 나누려는 충동을 억제하고 무조건 가드레일 밖으로 나가는 것만이 살 길입니다. 네 번째, 안전한 위치에 도달한 후 신고하십시오. 스마트폰으로 112 또는 한국도로공사 긴급 콜센터인 1588-2504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를 먼저 하려다 도로 위에 서 있는 시간이 길어지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몸이 안전한 상태가 된 후 신고해도 늦지 않습니다. 이 순서를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고속도로 2차 사고에서의 생존 가능성은 극적으로 달라집니다. 터널 화재 상황에서는 세 가지 행동 원칙이 생사를 가릅니다. 첫째, 차를 갓길에 세우고 비상등을 켠 뒤 시동을 끄고 차키를 꽂아둔 채 즉시 하차합니다. 둘째, 연기가 날리는 반대 방향, 즉 바람을 등지는 방향으로 몸을 낮추고 코와 입을 막은 채 이동합니다. 셋째, 벽면을 더듬어 250m 이내에 설치된 피난 연결 통로의 방화문을 찾아 반대편 터널로 대피하되 반드시 문을 닫고 나옵니다. 이 골든타임은 단 5분입니다. 고속도로 2차 사고 상황에서는 비가 사람 4단계를 기억하십시오. 비상등과 트렁크를 열어 후방에 신호를 보내고 차량을 갓길로 이동시키며 사람은 무조건 가드레일 밖으로 대피한 뒤 안전한 위치에서 신고합니다. 2024년 기준 2차 사고 치사율은 44.3%입니다. 도로 위에 단 1분을 서 있느냐 마느냐가 생존 확률을 결정짓습니다. 안전은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알고 있어야
그리고 몸이 기억해야 위기의 순간에 실제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방 안전 전문가가 전달해드린 두 가지 상황. 터널 화재와 고속도로 2차 사고는 통계적으로 일상에서 충분히 발생 가능한 위기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올바른 행동 하나가 여러분과 여러분 곁의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고속도로를 자주 이용하시는 가족과 지인에게 공유하시는 것으로 누군가의 소중한 목숨을 지키는데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위기 탈출 치트키는 앞으로도 일상 속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생존 매뉴얼을 검증된 정보와 함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두시면 다음 정보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혹시 고속도로에서 위와 같은 위험한 상황에 닥치신 경험이나 그때의 기억이 나시는 분들은 댓글로 그 상황을 설명해 주세요. 여러 사람에게 좋은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기 탈출 치트키였습니다.